자, 이번 시간 감정평가 파트로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기본서 5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서 503페이지인데요.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기초이론에서는, 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입니다. 자, 첫 스타트를 제가 끊을게 감정평가의 분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별표는 이제 하나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론이에요. 자, 가치와 가격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가치 형성 과정이에요.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넣어준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번째예요. 자, 부동산 가치가 매겨지는 가치의 제원칙이 13가지 원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별표 3개짜리인데 뭐 거의 뭐 얘는 9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적합과 균형의 원칙 위주로 가져가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나머지는 사이드니까 이거 두 가지 위주로 제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서 가시면 이제 505페이지고 넘기시면은 자, 506페이지로 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갈게요. 공적과 공인에서 공적 기관이 하면 공적이고 개인이 하면 공인입니다. 필수적은 의무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경매평가죠. 임의적은 구속력이 없고요. 법적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07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 게임입니다. 자, 현황과 조건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현황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조건이 남용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조건으로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현황이 원칙이라는 거. 자, 현황평가는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걸로 보니까 그냥 건부지가 되죠. 근데 조건이라는 건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 전제로 가거든요. 그럼 나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현황평가에 대한 기준 원칙에 대한 정의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이고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어떤 게 이제 중요했냐면 기한부하고 소급입니다. 자, 기한부 소급. 자,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기준 시점이 나왔는데요. 자, 감정평가를,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그 날짜인데, 가격을 결정하는 날짜인데요. 자, 과거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51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연습한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기유되는 시점이면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쉽게 된다면 현장조사를 완료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인데 완료한 날짜인데 만약에 개시한 날짜도 틀려요.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근데 우리가 과거로 미리 자, 기준점이 자 미리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과거는 정해지는 건 수급이고요. 미래도 정해지는 건 기한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509페이지가 중요하죠. 자 509페이지는 개별 물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 물건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이면 자 예외가 있어요. 일괄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일괄이라는 거는 자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일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우리가 일체로 이용되는 불가분의 관계는 일괄 평가로 갑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두 개 이상. 자 구분이라는 건 가치를 구분합니다. 가치를 구분해서 가는 거죠. 자 얘는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나와요. 가치를 달리라는 게 나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필지의 도로면에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죠. 전면은 상업지, 후면은 우리가 주거지로 사용하고요.
자, 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도로가 있으면 전체 토지의 일부만을 평가를 해요. 요 일부분.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요거는 일부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분이라는 게 나온다. 그럼 시험 문제는 거의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염리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간 김에 우리가 가격 이론도 조금 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512페이지입니다. 자, 512페이지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갑니다.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표시하죠. 자, 우리가 감정평가. 그러면은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기 때문에 비례관계죠. 자, 그럼 가격이라는 거는 만약에, 자, 이 물건이, 자, 상가 건물입니다. A. 그럼 20억으로 거래돼서 과거에 거래된 거는 과거의 값은 가격이라고 하며 중개사가 전문가죠. 근데 감정평가사는 장래이익이 중요합니다.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죠. 자, 요거는 이제 평가사가 전문가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밖에 없고요. 가치는 무수히 많죠. 그러면 가치가 주관적 또 추상적이라면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럼 우리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단기는 괴리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높고 가격이 싸면 굉장히 선호도가 있죠. 자,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가격이 가치로 회귀돼요. 그러면 장기에 가서는 일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해진다. 자, 그럼 가치를 매겨주는 원칙은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51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원칙은 시장 가치를 매깁니다. 그럼 시장 가치는 가장 유력한 게 한정된 시장이 아닙니다. 한정된이 아니라, 자, 한정된 시장 하면 틀립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통상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거래돼야 되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격이 아니라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죠. 근데 예외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자, 사용 가치와 이 교환 가치는 다릅니다. 자, 사용 가치는 내가 사용했을 때 가치가 높다, 교환 가치보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그 다음에 매도됐을 때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하죠. 자, 그렇게 해서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치와 가격에 대한 구분이고, 가치 형성 과정은 요거까지 푼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럼 앞 페이지 오셔서, 자, 작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321페이지입니다.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하나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가 되겠죠. 자, 2번을 풀어보시게 되면 여기 틀린 것은 3번이에요. 법원에 대한 임의이사 표시는 감정평가인 것은 이거는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죠. 자, 3번 갑니다.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5번 갑니다. 자, 여기서 일체로 일부분이니까 구분이 아니라 부분이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에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니까 조건이 아니라 부분평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에 5번, 4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이죠. 자, 이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요, 올바르지 않는 건 1번이 정답인데, 자, 가격은 부동산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덩어리 가격이 아니죠.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 있죠. 그럼 앞에는 맞아요. 그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 동일한 부동산의 존재가 가능한데, 각각의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가격제 원칙이니, 자, 이거 한 다음에 제가 가격제 원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7번입니다. 326페이지. 부동산 가격 이론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3번입니다. 수요공급이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된다? 아니죠. 일치하지 않고 괴리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괴리된 게 아니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갑니다. 또 나왔네요.
328. 부동산 가격에 대한 관련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또 나왔습니다. 계속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330페이지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요. 가치는 현재의 값이죠. 그래서 가격은 대상번호에 대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가는 거죠. 미래 값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며 자, 15번에 1번이 정답이죠. 아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틀린 거는 매도됐을 때 형성할 수 있는 교환가치는 사용가치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죠. 자, 사용가치는 힌트를 드리면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이 밑에 가시면 그 특정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치죠.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형성 과정하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으니 여길 가볼게요. 19번 갑니다. 다 풀진 않고요. 자, 19번에 332페이지 가시면은 19번의 감정평가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가격제 원칙 니은은 제가 이따 해드리고요. 기억부터 해봅니다. 자, 한 필의 토지의 일부분이 자, 도시계획에 저쪽 때 수용될 부분 저쪽 부분만 평가하니까 이건 부분평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인데 기회비용은 제가 요 다음에 설명해드리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23번입니다. 334.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어때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한다. 말이 틀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제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가치 형성 과정 보고 가격제 원칙을 보면은 저게 이제 마무리 되거든요. 지역 분석과 계획 분석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자, 교재로서는 우리 기본서 가시게 되면은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한 516페이지로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 나와요.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는 게 어떤 거고 발생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죠. 자, 먼저 형박이라고 암기하셨죠. 제가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발생되는 요인, 자,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원칙 13가지 원칙에서 적합과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평가사가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기 전에 형성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보죠. 그래서 형이 일집계, 우리 형이.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 그 다음에 지역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요인은 세 가지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이 되고요. 자, 이거는 수익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책과 관련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일반적 요인은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투자한 A 지역에 내 부동산이 있다. 그럼 대상 부동산 자체는 개별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죠. 그럼 교통체계라는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의 교통체계가 바뀝니다. 그럼 교통체계 상태에 따라서 자, 만약에 여기 사거리역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내 부동산이 돼서 자, 여기 인구나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죠. 자, 그렇다면 형성 요인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형발이라고 암기하려 했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는 거죠. 자, 발생 요인은요. 자,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 수요구입 바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진 않아요. 그럼 평가사가 가치가 발생되는 요인을 보자는 거죠. 가격과 양에서. 자, 그럼 가치에 발생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부동산의 유용성입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유용성, 우리가 쓸모성 같은 걸 얘기하죠.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따 문제를 풀지만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형평성의 반대 이용을 잘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전철역이 뚫렸다, 주거용에. 그럼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합니다. 자,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유용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 가치가 올라가는 발생률이 되며, 자, 공기는 유용성이 있는데 상대적 실효성은 없어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작용에 의해서 상대적 실효성입니다. 토지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입도 발생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 유효수요라는 게 나옵니다. 자, 유효수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 편리성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발생률이 되고요. 자, 유효수요는 구매력도 있어야 돼요.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격이 발생이 되고요. 자, 세 가지는 어떤 경제적이라고 본다면 부동산은 법적인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이전을 해요.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자,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형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형이 일찍계죠. 그래서 일찍계는 형성 요인이고 요상 유의, 요거는 발생 요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치의 재원칙이 중요하지만 또 내용을 많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 가치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들어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2번입니다. 324페이지. 자, 가치의 발생 요인에서 틀린 거는 효율성 하면 안 돼요. 5번에 효율성이 들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시면은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자, 16번이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자, 효용 유효수요. 가치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17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는 우리가 가치의 제원칙이 나옵니다. 자, 가치의 제원칙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적합과 균형입니다. 자, 하지만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로는 넘겨보시면은 가치의 제원칙이 페이지 528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 위주로 이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은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13가지 원칙. 그 중에서 적합과 균형이 잘 추재됩니다. 가장 유력하다. 제가 메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이드로 나와요. 그래서 정의가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져가세요. 적합과 균형. 자, 체육원칙이 한번 어렵게 나왔긴 했는데요. 체육원칙은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으로서 이게 가장 기준이 되고, 자, 이거와 연결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외부는 적합의 원칙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원칙은 균형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균형부터 갑니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내부가 생략될 수 있고요. 구성 요소가 생산 요소라는 거죠. 자, 이 생산 요소 간에 설계 설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기능적 감가에 들어가죠.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편법을 가야겠지만 기억 들어가고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내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외부는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은 이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과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봐봐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 쾌적성하고 수익성은 안 맞는 거죠. 그럼 얘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해요. 경제적 감가.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 분석과 관련됩니다. 자, 그럼 지역 분석과 관련되니까 자, 얘는 지읒 들어갔죠. 적합, 지역,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그 외에는 다 사이드예요. 자,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그 단어가 나오고요. 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일단 나옵니다. 기여 원칙이 선행하고 균형의 원칙이 후행한다는 건데, 자, 이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7억인데 1억으로 추가 투자를 한다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인데, 만약에 생산비를 합친다면 안 되죠.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합이고, 만약 플러스 알파가 15억 되면 투자하죠.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이라는 거는, 자, 항상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나오고요. 토지는 나중에 배분돼요.
그래서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잔여나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입 배분이죠. 그래서 수수기준이라는 걸 암기하셔서 이거는 내부적이다. 자, 외부적은 뭐 외부성이라는 건 잘 안 나오지만 외부성은 자, 외부 환경이 주택에 영향을 주죠. 공원이 들었으면은 정외부성이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었으면 부외부성이다. 자, 경쟁은 이따가 경쟁의 원칙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경쟁은 자,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또 초과에는 소멸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의 원칙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외적과 경쟁하자. 적합은 외부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는 게 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이중성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대체 원칙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여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체외 원칙에 예전에 나왔는데 토대가 되는 원칙이 나왔었거든요.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틀리죠. 그래서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된다. 그럼 이건 변동의 원칙을 찍으시고요. 장래라는 거는 과거,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럼 장래라는 글씨가 나오면 예측을 찍고요. 예측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환원법에 연결이 되고요. 자, 대체 원칙은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일 수급권에서 동일한 수요 공급의 권역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죠. 자, 근데 이것이 물리적인 대체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뽑아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용도와 아니면 기능, 효용면에서 대체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가격면이다. 자, 가격면에서 대체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주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부동산하고 대상부동산을 봤을 때 만약에 효용이 엘리베이터가 똑같아요. 다 있어요.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합니다. 근데 가격이 동일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선택한다. 그래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한다면 대체 원칙을 찍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비교 방식 때 성립이 되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때 우리가 대체 원칙과 관련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대체하니까. 근데 우리가 원가나 비교 방식도 3방식, 수입 방식도 적용되거든요. 그 3방식 모두 적용된다는 게 대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가도 내가 대상에서 구하면은 직접법이고요.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이거든요. 그럼 간접법으로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수익을 구할 수 있으니까 3방식 다 적용되더라. 이렇게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대체 원칙의 전제가 되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왔어요. 자, 기회비용은 선택된 게 아니라 포기한 비용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제 조건을 간다면 A와 B 지역이 자, 용도가 같고요. 자, 효용이 같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기회비용을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회비용은 있는 게 안 돼요. 만약에 여기는 주거지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업지도 사용되는데 상업지를 포기하고 갔다는 건 기회비용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공업지라도 도심지의 공업지가 외곽의 공업지보다 시장성이 높다는 건 상업지로 대한 가치가 기회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가볼게요. 갑니다. 가격제 원칙 들어가도록 하죠. 자, 32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예전 문제는 이제 가격제 원칙이 사이드로 나오긴 했어요. 3번에 가시면 다음은 부동산 감정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모르는 것은 자, 기여 원칙은요. 부동산 가치는 각 부속물의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2번은 적합의 원칙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이번에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적합이라고 고쳐주세요. 옛날엔 원리라고도 나왔거든요. 부동산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적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부동산 가치는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는 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이 생산 요소가 구성 요소예요. 생산 요소. 그래서 내부라는 게 생략되면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거는 균형의 원칙이고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예측이라는 자체는요, 예상이 되는데, 이건 장래 기대는 편이 현재 가치로 나오니까 장래라는 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4번 갑니다. 부동산 가치제 원칙의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부지와 건물에 대한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는 이건 균형이 되니까 틀렸고요.
자, 수입 배분이라는 건 수입 배분이 되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의 경영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제 요소의 배분 동그라미,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후 나머지가 토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여가 아니라 수입 배분이고요. 3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 부동산에 속한 외부 환경과 적합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과 나오면 이건 적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고요. 자, 경쟁은 경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초과에는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를 감소시킨다는 건 경쟁의 원칙이다. 자, 5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가격도 일반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 형성이 변동은 변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변동 과정이 형성된다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거의 정답은 적합과 균형이에요. 자, 5번도 갈게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4번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되는 최후 원칙은 이거는 균형이다. 자, 6번. 동일한 효용을 가져요.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낮은 거 선택해요. 자, 이건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대치의 원칙.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8번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관련된 깊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자, 기능적 감가입니다. 자,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는 건 균형이고요. 자, 니은 경제적 감가되는 건 적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변동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자, 9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A 지역에 지역 분석을 한다. 그럼 이건 지역 분석이니까 적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개발주택에 고급주택을 줬어요. 아, 이거는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건축비용도 미치지 못하는 건 외부 환경과 되니까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가능성은 적합이 유력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0번도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10번은 다음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격제 원칙은. 자, 10번에 가시면요.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례자한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한 단가치 설명하였다. 1984년에 승인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화장실이 하나 적어요. 기능적입니다. 인당비 많이 들어가. 그럼 이건 가격이 낮아. 그럼 균형의 원칙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내부적인 평가니까.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이거는 딱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4번에 보시면 초과토지가 아니라 이게 잉여예요. 초과토지는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물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돼서 독립하는 걸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없는 게 잉여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도 틀린 건데 2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니까 균형이 아니라 적합이다.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제 원칙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뭐 균형 적합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네요.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고쳐주기로 합니다.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뒤에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두 번째 우리가 안 풀었죠.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보다 자, 시장성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도심지가 상업용지로 포기했던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더 반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도심지역의 시장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0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자, 어때요? 구성요소라는 게 내부예요. 그럼 내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의 원가법에 적용할 때 아직 원가법 못 배웠지만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균형은. 그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21번에도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균형이니까 균형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정답은요. 균형과 적합이니 1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현상을 설명한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제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자, 첫 번째,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해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의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럼 내부적인 거잖아요. 복도 계단 높이를 과다 계량한 것은 과다 설비는 균형의 원칙의 기능적 가니까 균형의 원칙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이라는 건 이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표준적 이용을 판정했다는 건 적합이 되겠습니다. 지역 분석은 적합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4번은 감정평가 시험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1번에 채용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토지용 흡수율 분석에 경제적 타당성 여부 판단은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활용되기 나름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 틀렸다라는 것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제 원칙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336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가서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